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파란색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밀렸으면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SK 하이닉스의 흔들림이 또 시장 전반적으로도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직 어떤 단기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10월 중반까지 이어졌던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은 그래도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특이하게 그동안 열심히 샀던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나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코스닥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매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6거래일째 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서 상대적인 좀 어떤 불안감들이 커질 수 있는 게 지금 개인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그동안 그렇게 팔더니 이제 10월 달부터는 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살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은 뭐 여전히 안 보고 싶습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이후로도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변한 거는 별로 없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살짝 돌아서고 있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연기금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에 관련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쪽, 코스피와 코스닥 쪽의 동향들인데 연기금이 일단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는 오히려 좀 가파르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겠다라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응원군이 됐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약 한 2100, 2200선쯤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올 만큼 왔네 싶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조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어떤 여름 때부터 계속 매도가 이어가더니 오히려 지금 비중은 거의 코로나19 사태 때까지 이어졌던 흐름들까지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가장 눈길이 끌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특히 지금 사는 듯 파는 듯 하고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지난 올해 초 부분보다도 더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은 아예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쪽에서 연기금에 대한 약간 배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기금은 일단 해외 쪽과 국내 쪽에 대한 주식 비중을 가져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한국 쪽, 국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덜어내고 있다는 쪽에서 이해는 하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돌아서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기관에 대한 변화에 어떤 또 촉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 얘기는 아끼겠습니다. 계속 변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또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달러와의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뭐 변한다고 보긴 좀 힘들죠. 거의 정체적인 모습들을 8월 달 이후부터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달러화가 어느 식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만약에 대선 결과가 끝나고 어떤 유동성이 다시 그러니까 즉 추가 지원금을 다시 재개한다든가 그리고 또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쓴다든가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오히려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아메리카 퍼스트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기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원화는 상당히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1140원대가 깨졌죠. 지금 1140원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2018년도 때 흐름에 봤었던 강한 지지권입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워낙 강세에 대한 압박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1110원대까지 1100원대 초반까지도 열려놓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화 강세는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는 달러와 약세랑 같이 움직여서 원화의 움직임이 나와야 오히려 그게 더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촉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국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봤었을 때 또 하나 가슴 아픈 흐름이 이 신용 잔고죠. 지금 신용 잔고 동향을 보게 되면 지수는 조정을 받는데 어제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신용 잔고가 다시 17조대로 올라가면서 부담을 또 상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때는 당연히 지수가 못 갑니다.
지수는 조정받는데 신용잔고만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는 다시 신용잔고가 줄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기초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또 신용잔고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저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신용잔고의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객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한때 55조 대 60조 대도 잠깐 터치를 했다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고점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살짝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예탁금 쪽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여줘도 아직 50조 원대 이상이라고 보여줘도 어떤 동향상으로 보게 되면 고점에서 무거워지고 있다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연말까지 이어지는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예탁금 쪽에서도 영향을 서서히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또 동력이 빠지는지, 즉 동학개미 운동의 힘이 빠지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금액을 뭘 샀느냐? 단연 IT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워낙 강세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IT, 자동차 같은 어떤 수출주가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해답을 보여주듯이 외국인들도 지금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은 상대적으로 LG화학 같은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운수장비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안 좋죠. 자동차 쪽 오늘도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개인 쪽의 매수가 좀 우위했고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또 개인들은 상당히 크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가치 투자 입장 쪽으로 조금 더 진화되는 쪽은 뭐 찬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어떤 강한 성장의 스토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그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라고 종목 중심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죠. LG화학 들어가 있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 IT 쪽의 흐름들이 벌써 4종목이나 들어와 있다라는 쪽들. 삼성 SDI 또 LG화학은 2차전지 쪽이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여전히 비싸지만 성장 스토리는 유지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조금 여전히 시젠, 콜마 B&H, 알테오젠 그런 종목들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아직 바이오 쪽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 NH는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나이스 평가 정보 이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한 번쯤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게임주도 같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관도 SK하이닉스를 사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조가 어떤 주가를 흔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철강 쪽 그리고 화학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 삼성전자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면서 약간 경기 관련된 쪽의 민감주 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이제 솔브레인이라든가 캠트로닉스 이런 또 이제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부장 관련된 쪽으로도 약간 고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한번 관심주를 하나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은행주 중에서 한 종목 하나금융지주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금리가 반등하면서 상대적인 소외가 된 은행주 쪽에서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제 배당 메리트죠. 그만큼 시장은 올라왔는데 주가는 못 올라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차라리 하나은행 가서 예금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배당을 받겠다는 게 훨씬 더 지금 높은 수익률을 주죠. 이런 시각들도 같이 작용한다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성장을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기 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35,000원대, 손절가는 27,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10월 중반까지 어떤 수급 동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서서히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시장을 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